네, 이슈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용시장 그야말로 참사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이 외환 위기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고 해가 바뀌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아니었죠. 지난달 한 달간 10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충격 때문이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주 희망적인 고용 지표가 하나 발표됐는데요. 바로 벤처 스타트업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지난해 벤처 스타트업의 일자리가 5만 3천 개 늘면서 코로나 충격 속에서도 이 고용 버팀목의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벤처 스타트업이 가능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우리 고용 시장에서 제대로 한 몫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많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탄탄한 한 축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이유진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부원장과 함께 이 코로나19 시대 벤처기업의 역할과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는 고용시장의 충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가 5만 3천 개가 늘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고용 쇼크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 벤처 스타트업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작년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고용 창출을 지속적으로 해줬다는 것이 상당히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네. 2020년 말에 우리 벤처기업의 개수는 한 3만 9천여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3만 7천여 개, 한국고용정보원에 등록돼 있는 3만 7천여 개를 이제 분석한 결과를 중기부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72만 4천 명. 네. 그 기준은 그 전에보다 한 8%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5만 3천 명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했다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특히 이 증가한 고용 인원 중에는 5만 3천 명 중에는 한 35%는 청년이었고요. 또 2만 3천 명, 한 43%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이 청년과 여성들의 일자리를 이렇게 창출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네. 자, 고용 증가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에서 투자를 잘 받은 기업일수록 높은 고용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투자처가 든든하게 된다면 벤처기업 입장에서도 고용을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벤처 투자를 받으면 벤처 성과,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이 있다는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특히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또 하나는 IPO, 즉 기업이 상장할 때 그 기간을 좀 줄여주는 효과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용돈이 많으면 뭐 이렇게 이것저것 사는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자본이 확충돼서 고용 효과가 많아졌다라는 것들을 약간 토톨로지적 성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투자 유치는 단순히 이런 자본 확보의 측면보다는 뭐 네트워크를 확장한다던가 아니면 투자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업을 더 성장시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뭐 후광 효과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투자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또 기업이 한번 검증되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고요. 투자자들은 사실은 같이 뛰는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든든한 지원군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인한 뭐 낙수 효과로 고용이 증가됐다는 측면을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통해서 지속적인 고용 창출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층의 고용 효과 측면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벤처기업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학교에 계시니까 고용 안정성, 처우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네. 쉽게 말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직장은 아직까지는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업 이런 데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기도 한데 실제 대학에서 뭐 학생들을 보시면 이런 경향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나요? 어떻습니까?
또 제가 공교롭게도 사실 그 저희 대학의 경영대에서 취업을 담당하는 주임 교수를 아, 맡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학생들하고 많이 얘기할 기회들이 있었는데요. 네. 학생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이제 그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기업만을 선호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을 선호하는 부분들도 일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보다는 많이 이제 바뀌긴 했으나 아직은 가장 선호하는 집단 고용을 취업을 하고 싶은 집단은 아무래도 대기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혹시 최근에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대기업 출신 스타트업 대표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청년들이 취업을 했으나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또 찾아서 나와서 그런 창업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대기업에서도 이런 인재들을 또 놓치고 싶지 않은 측면,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굴하려는 측면, 이런 부분들로 사내 벤처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청년들의 어떤 창업, 스타트업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출신 벤처기업 CEO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뭐 꼽자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네. 삼성 출신. 맞습니다. 네, 나중에 창업을 해서 카카오를 일궈낸 인물로 꼽히죠. 최근 이 벤처기업 성장세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지난해 정부는 처음으로 유망한 유니콘 기업을 선정해서 발표하기도 했죠. 이 중에 상장을 준비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한국형 어떤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 모델이 어느 정도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뭐 사실 뭐 인정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는 원래 잘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06년에 G마켓이 미국 시장에 상장했던 경험을 또 갖고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2009년에 이베이에 인수가 됐지만 지금 이제 최근에는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다른 유니콘들 뭐 소카나 팀원,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업체들도 네.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총 13개 유니콘이 있는데 네. 뭐 상장한 기업들까지 하면 한 20개 정도가 국내 시장을 통해서 성장한 유니콘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분명히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시장의 사이즈, 그리고 어떤 그 규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액티브한 유저들, 국내 시장의 어떤 ICT 사용자들은 굉장히 액티브하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티브한 유저들을 바탕으로 시장 검증을 빠르게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 이런 기업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성장 모델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돼서 좋은 유니콘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톤을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뭐 우리가 해외와 비교를 직접적으로 해본다면 미국 실리콘밸리, 뭐 중국과도 그렇고요. 네. 유니콘 기업 숫자만 본다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아직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글로벌 기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벤처 생태계의 어떤 그 수준, 그리고 시장의 절대적인 규모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유니콘 개수만을 비교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이제 CB 인사이트 자료를 보면 미국의 저 시장 조사 기관인데요. 전체 유니콘 기업이 총 501개, 그리고 미국이 그 중에 한 50% 정도가 되고요. 네. 그다음 중국, 영국, 인도, 뭐 독일, 이어서 이제 한국이 6위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처음에는 한 80% 수준에서 있다가 중국이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내에 시장 사이즈나 이런 다양한 어떤 벤처 생태계가 만들어진 그런 역사를 보면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다. 우리도 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중기부가 아기 유니콘, 뭐 예비 유니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유니콘들이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벤처 스타트업 초반에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벤처 스타트업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결정하고 실제 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여러 가지 네. 뭐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인데 네. 최근에는 뭐 엔젤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플랫폼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이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투자하는 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이고 뭐 대표적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와 비교를 한다면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 우선은 그 국내에 있는 엔젤 투자, 말씀하신 것처럼 엔젤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3천을 이제 통과하고 부동산도 불안하고 하면서 내 자산 증식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어떤 궁금증을 비상장 벤처에까지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으로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엔젤 투자의 생태계는 2012년에 사단법인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 엔젤투자협회 밑에 엔젤투자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엔젤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개인 어떤 전문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엔젤 클럽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해주는 교육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엔젤 투자의 규모는 과거에 2000년도가 최고였습니다. 최고치였는데 네. 그 수준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5,493억 정도 수준이 됐었는데 이 수준을 넘어서 지금 한 5,600억 수준으로 이루고 있고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성장,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랑 지금 비교를 미국 시장과 비교를 해본다면 아직은 성장 여지가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엔젤 투자는 GDP의 한 0.1%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0.03% 수준에 그치고 있고요. 네. 전체 VC 투자 중에도 뭐 엔젤 투자는 한 미국에서 34%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국내는 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로만 본다면 한 2배에서 한 4배 정도 성장이 더 가능한데 미국과의 어떤 생태계적인 차별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벤처 스타트업에 우리가 희망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뭐 좀비 기업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100개 중에 사실 90개 이상이 사실 스타트업은 아무래도 모험성이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제2의 카카오 뭐 이런 기업들 스타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탄생하길 바라는 마음이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가 더 뒷받침되면 이런 스타 기업들 많이 탄생하겠습니까? 네, 뭐 이게 너무나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라서 이거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사실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지껏 되게 빠른 시간 동안 창업 생태계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그 틀을 만들었다면 네. 이제는 그 창업 생태계 안에 있는 틀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밀도 있게 다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 이우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